퇴직금으로 쓴 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 같은 돈이에요. 이 경험으로 깨달은 삶의 진리가 바로 느리게 가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좋은 질문은 저는 해답을 찾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회사에서 쫓겨나고 처음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온통 이런 광고만 있는 거예요. 뭐 한 달에 팔로워 1000명 모으기, 한 달 만에 100만 원 벌기, 아니면 한 달 안에 1000만 원 벌기. 그때는 이 내용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지? 라는 마음으로 도전을 했는데 1년 동안 이 SNS 배우는 거에만 얼마 썼는지 아세요? 한 500? 1300만 원. 어떤 사람이 한 달 만에 팔로워 1000명을 모으면 돈을 자연스럽게 벌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돈을 냈는데 바로 잠수를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날린 적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월 1000만 원 벌 수 있게 해주겠다. 그 전에 실수를 만회하려고 또 돈을 냈는데 이 사람도 또 잠수를 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전 실수를 만회하려고 초조함이 더해지다 보니까 자꾸 시야는 좁아지고 사람을 보는 안목도 점점점 사라지고 돈은 더 날리게 되고, 그때 제가 썼던 돈들이 신용카드 할부였고 퇴직금으로 쓴 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 같은 돈이에요. 저는 그 당시에 잠수 탄 사람들이 사기꾼이라고, 나한테 사기친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된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빠르게 돈을 벌고 싶어 했던 그 요행, 그 마음을 가졌던 나한테 잘못이 있었던 거고,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돈만 내면 다 된다, 그런 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람을 제대로 못 본 나의 안목을 탓해야 된다라는 걸 좀 많이 깨닫게 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이 경험으로 깨달은 삶의 진리가 바로 느리게 가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그래서 우리 나를 찾는 독서 습관 모임 34기 책이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 마흔에 읽는 니체, 이 두 권인데요. 우선은 이번 영상에서는 첫 번째 책인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책 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는 모든 걸 쉽게 하려고 한다. 쉽게 일하고 쉽게 돈 벌고 쉽게 성공하려 한다. 쉬운 것만 찾고 쉬운 길로 가려고 하면 몸이 점점 고통스러워진다. 정신도 몸도 똑같다. 쉽게 성공하는 법, 쉽게 돈 버는 법은 없다. 쉽게 성공하는 사람은 쉽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쉽게 번 돈은 쉽게 날아간다. 여기에서 쉬운 것만 찾고 쉬운 길로 가려고 하면 몸은 점점 망가진다 라는 말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배달 음식이 바로 떠올랐어요.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제가 이제 앞에서 말한 SNS에 1300만 원 들여서 돈은 돈대로 날아가고 스킬은 하나도 못 배우고 돈이 없어서 이제 전전긍긍하고 자책감, 자기 비하 속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다 만신창이가 되었었는데, 저는 솔직히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 한 번씩 해보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만신창이가 되는 경험. 네, 왜냐하면 이 경험을 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세상 탓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어떤 점이 부족했길래 이런 경험이 일어났을까, 그럼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걸 배워야 되고 지금부터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걸 분석하고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이 경험이 삶을 180도 바꿔주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책에서도 일부러 어려운 길을 택해봐라,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나서서 해봐라,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즐기며 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면 당신의 삶은 쉬워진다, 어려운 길로 들어가서 쉬운 길로 나온다, 어렵게 시작해서 쉽게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독서다. 저는 3년 동안 책을 읽으면서 삶이 진짜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 구절에 100% 동의를 할 수가 있어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중에 알리사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꾸준히 실천했던 것 중에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매일 100페이지 독서하기. 아파도 책을 읽고 약속이 있어도 책을 읽고 너무 피곤해서 자고 싶어도 100페이지는 읽고 잤어요. 두 번째는 매일 10,000보씩 걷는 거. 처음에는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정신도 건강해지려면 걸어라 라고 해서 걸었었는데, 걷다 보면 머릿속에 시끄러운 것들이 잠재워지는 걸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창의적인 생각들도 나오고 중독이 됐어요. 걷다 보니까 공황장애와 우울증은 덤으로 호전이 됐었고, 세 번째는 새벽에 기상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안 해요.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하고 있는데 3년 중에 2년 동안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었어요. 그 일상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고요한 새벽에 커피 마시면서 책을 읽고 있잖아요. 그럼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기분이 드는데 되게 평온하고 오히려 안정감을 줘서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저는 이 3가지만 꾸준히 지켰었는데, 처음엔 솔직히 너무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습관이 돼서 억지로 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이 책에서 말하는 어렵게 들어가서 쉽게 나온다라는 걸 이렇게 경험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떤 일을 해도 이제는 다 잘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너무 크고 미래가 막막하거나 불안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하면 되니까.
이번 책 선정한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이번 책 두 권 모두 본질적으로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질문들이 담긴 책을 선정을 했거든요. 제가 블로그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2025년 초반부인 만큼 앞으로 남은 9개월을 어떻게 잘 살아낼 것인지, 앞으로 다가오는 향후 몇 년간의 인생 방향성은 어떻게 잡으면 되는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자, 이렇게 적어놨는데 질문을 잘 해야 인생이 변한다라는 걸 되게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이 책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제자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책을 읽으면서 좋은 질문 던지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대답의 세상이 아닌 질문의 세상을 살아야 한다. 대답의 세상은 끌려가는 세상이고 질문의 세상은 내가 끌고 가는 세상이다. 좋은 질문 하나면 인생이 바뀐다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너무 공감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질문을 만드는 방법 2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책을 읽고 책 안에 나오는 질문을 찾는 건데, 질문에 대해서 답변만 해봐도 인생이 정말 많이 변할 수가 있어요. 답변을 해보고 이렇게 질문하면 되는구나 라고 배우는 게 먼저고, 두 번째는 yes 또는 no 라는 대답이 나오는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육하원칙을 넣어서 질문을 하면 좋아요. 초반에는 간단하게 왜를 떠올리면 좋아요. 내가 왜 이 직업을 택했지? 나는 왜 이러고 살아가야 되지? 나는 왜 여기다 시간을 쓰는 거지? 이런 식으로 왜를 넣어서 생각을 하면 좋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발전시켜 나가면서 질문을 던지는 게 좋습니다. 책 안에서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얼마짜리인가? 내가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가? 남을 위하는 것이 어떻게 진정 나를 위하는 것이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내 인생을 바꾼 질문은 이거다. 명환아, 끌려다니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제 인생을 바꾼 질문은 알리사, 너의 꿈은 뭐야?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누구에게나 인생을 바꾸는 질문이 꼭 하나씩은 있어요. 혹시 예린 PD도 인생을 바꾸게 된 질문이 있나요? 아직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생 질문이 하나 있으면 정말 좋아요. 우리 모임 안에서 한 줄 글쓰기라는 걸 하잖아요. 오늘 정해진 범위를 읽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생각을 한 줄로 정리하는 건데, 그걸 왜 해야 하는지도 이 책에서 되게 자세하게 나와요. 질문을 길게 한다는 건 내 생각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건 아직 스스로도 핵심을 모른다는 의미다. 본질을 모르는 것이다. 이 구절이 저는 엄청 와닿았어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공부도 하는 거고 자기 개발도 하는 거고, 그게 결국은 돈이라는 수단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건데,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던져야 하는 필수 질문이,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을 왜 벌어야 하는지, 얼만큼 많이 벌면 만족을 할 것인지, 왜 그 금액이 나왔는지, 이런 질문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을 파악해야만 내가 벌고 있는 돈에 잡아먹히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질문을 한 줄로 만들어야 해결하기도 쉽다.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해결 방법을 찾는 것도 쉬운 것이다.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그 압축의 힘을 훈련하기 위해서다. 좋은 질문 만들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 첫 번째는 왜를 넣어서 질문해보기, 두 번째는 한 줄로 만들어보기. 당신은 얼마가 필요한가? 얼마를 벌 생각인가? 돈이 왜 필요한가? 어디에 쓸 것인가? 무조건 많이 벌 생각이었다면 지금 당장 금액을 정해라.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거죠. 당신이 필요한 돈을 계산해봐라. 모르겠다고 포기하지 마라. 지금 계산된 돈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살아가면서 계속 바뀐다. 계산해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이 구절 자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통째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얼마를 벌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정말 막연하게 월 1,000만 원이요 라고 답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물어보면 막연히 월 1,000만 원을 벌면 풍족하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대요. 근데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풍족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다룰 수 있는지, 그 연습을 얼마큼 많이 했는지가 관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돈을 벌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실을 단단하게 키워놓고 돈을 다루는 능력을 갖춰 놓은 다음에 그 돈을 관리를 하면서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어려운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자신의 확고한 기준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참고만 해라. 무슨 일을 하든 세상을 보는 나의 시각과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 모두에게는 각자의 속도가 있다. 각자의 속도가 있다라는 말이 뭔지 공감하시나요?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똑같이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저는 3년 전에 인스타그램을 시작할 때 저랑 같이 시작했던
했던 분들 비교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한 달이 지나니까 어떤 분은 1만, 2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과들도 나타나고. 근데 저는 3달이 돼도 3,000명 정도였거든요. 그때 한참 고민하고 막 흔들리다가 중심을 잡자마자 3,000에서 1만으로 2만으로 이렇게 올랐었어요. 그 당시에 중요한 게 빠르게 계정 키우기에 집중을 한 게 아니라 나는 어떤 메시지를 나눠야 나도 성장을 하고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의 삶도 달라질까, 요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집중을 했단 말이죠. 결국은 본질에 집중을 했더니 알리사반의 색깔을 찾을 수 있게 됐고, 지금 그때 앞서갔던 분들 사실 계정 없어졌거든요. 저는 본질을 찾았기 때문에 SNS 운영 4년 차인데 이걸 꾸준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예린 PD 옆에서 많이 보지만 계속 흔들리고 있잖아요. 근데 흔들릴 때마다 그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본질을 던지는 힘, 질문할 수 있는 힘, 그걸 길러놓으면 앞으로도 별탈 없이 그냥 계속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질을 찾는다는 건 해답을 찾는 일이고,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 던져야 하고, 좋은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해요. 책을 읽으면 결국은 돈 버는 마인드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지키는 마인드를 배울 수 있더라고요. 돈 버는 마인드는 돈을 꼭 어디에 써야 하는지, 쓰지 않아도 되는지 이런 걸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힘, 얼마를 벌면서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내 인생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이런 기준을 잡을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이런 힘을 기를 수 있게 해준 책이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라는 책이었고, 이 책을 읽으면서 나 자신에게 꼭 질문을 던졌으면 하는 3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너의 꿈은 뭐야?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 제 인생을 바꿔준 질문을 여러분한테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나는 얼마짜리 사람이야? 이거는 마인드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솔직히 누군가 저한테 알리사 넌 얼마짜리 사람이야? 라고 하면 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1시간에 알리사님이 받고 싶어하는 본인의 가치 답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누가 질문하면은 어떻게 감히 나를 금액으로 책정할 수 있어? 라고 답변할 거예요. 무한대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이 나올 때까지 연습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마지막 3번째 질문은 평소에 어떤 질문들을 던지면서 살았었는지 그걸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서 말하는 좋은 질문은 저는 해답을 찾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답을 찾는 질문을 던지고 있진 않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긍정이든 부정이든